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하이. 네, 오늘 수요일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딱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ST팜이 SMIC라는 데서 리포트가 났어요. 서울대 이제 그 경제연구소 뭐 이런 비슷한 겁니다. 이런 데서 리포트를 써서 내거든요. 상당히 집중 분석해서 리포트를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ST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파일을 제가 PD한테 넘겨서 내용이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우리 대박인들이 특히나 이제 ST팜 들고 계신 대박인님들은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나온 이야기의 집대성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읽으면 이제 그 동안의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인트로 ST팜 기업계요. 2번 의약품 시장의 슈퍼루킨 올리고 치료제에 대한 분석. 3번 섹터 올리고 섹터 토픽은 올리고 API CDMO다. 4번 올리고 CDMO 토픽 ST팜 뭐 매출 추정, 그 다음에 뭐 mRNA의 기회 요인과 뭐 리스크 요인 뭐 등등,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포트 내용의 간단한 내용만 좀 보면은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API, 그러니까 신약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이제 신약 API와 제네릭 API 원료 제조 및 판매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예전에 삼천리 제약에서 동아소시오에 인수되면서 ST팜으로 사명이 변경이 됐고요. 새로운 치료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올리고 핵산 CDM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회사다. 자, 신약 API가 이제 작년 기준 매출 48% 차지하고 있고, 그중 올리고가 전체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리고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동사의 신성장 동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 자, 여기 이제 주가, 최근 5년 동안 동사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18년부터 19년도 거의 말까지 주가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때는 사실 API가 당시에 그 길리어드 쪽으로 그 C형 간염 치료제 API를 공급을 하면서 얘네가 그 전에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17년까지. 이 길리어드의 C형 간염 치료제 매출액이 점점 감소를 해요. 어쩔 수 없는 게 길리어드에서 만든 C형 간염 치료제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다들 완치를 돼버려요. 그래서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 C형 간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갈수록 환자 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길리어드의 매출액이 감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ST팜도 매출이 감소되면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게 바로 1번 구간. 자, 2번 구간. 2019년 말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 2번 구간. 여기서 이제 올리고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3번 구간. 작년 말 이때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백신 개발 소식에 수혜주로 주가가 올라갔던 구간. 4번 요 조정기간 있죠? 조정기간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주가가 급락. 자, 다시 5번에서 이제 주가 다시 올라가죠. 5번 구간. 유럽 제약사랑 85억 123억 규모의 올리고 원료 공급 계약이 연이어 공시가 됐다. 그리고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이 전망됐다. 그래서 4월 달에 mRNA 자체 백신 개발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또 주가가 급등한 현상. 그리고 6번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그 2, 3개월 동안이죠. 이때는 일단 기대감이 빠지면서 주가도 함께 하락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일단 관심을 못 받았죠.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구간은 1,500원 규모의 제2올리고등 생산사업이 증설 공시 올라오면서 유례없는 대규모 증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올리고 치료제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비교적 간단한 디자인으로 인한 전임상 과정의 신속성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전임상 과정에서 3년에서 6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올리고 기반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로 짧게, 전체 신약 개발하는 그 타임라인도 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통 10년을 이제 하나의 주기로 잡는데, 신약이 나오기까지 7년 이내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속한 신약 개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타임 스케줄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성이 있지 않다. 약물 내성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저도 이제 감기약 처음 먹을 때는 좀 반응이 있는 것 같다가 감기약을 계속 먹어도 감기가 쉽사리 낫지 않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성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질병의 근원에 대한 치료법이다. 기존 의약품들과 치료 기전이 다르다.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최초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전달체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제한이 되었었지만 예,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예, 상당히 빠르게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임상 성공률 같은 경우에 일반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임상 성공률 5.2%인데 siRNA 같은 경우에 임상 성공률이 무려 13.5%에 달한다. 예, 기존의 신약 임상 성공률 한 3배 정도 된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도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과거 항체 치료제 기술적 한계를 이제 극복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뭐 2년 전입니다. 2년 전. 19년도부터 예,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들 임상을 들어가기 시작한 게 1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뭐 얘기를 보면 예, 올리고 API 같은 경우엔 생산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 경쟁에 치열해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공급 부족이다. 지금 상업화된 게 하나도 없지만 공급 부족 사태다. 그리고 하나둘씩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더 극심한 공급 부족 상황에 시달리게 될 거다. 예. 때문에 이 올리고 핵산을 만드는 ST팜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 리포트의 결론은 뭐냐면 예, 잡아야 된다 이 얘기고 이 부분을 맨 앞장에 써요. 예. 얘네가 맨 앞장에 뭐라고 썼냐면요. 목표가는 18만 원대로 잡아놨는데 이렇게 쓰죠. 인트로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업체 주가 상승 지켜보면서 단순히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 이미 신고가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2차 전지 업체들이 파괴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다. 전방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기업들은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발표하고 투자들 이를 주가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왜 사지 못했을까? 예, 바로 주식의 가격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많이 오른 주식을 볼 때는 시장과 기업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지금 사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 바로 올리고 치료제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ST팜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게 이제 단순 주가만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이 기업의 이제 성장세를 고려를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한 뭐 2배 오르고 말 종목이 아니라 5배,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말을 합니다. 동사가 차트상으로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본 보고서를 통해서 올리고 치료제 시장을 명확히 분석하고 왜 지금 동사를 사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리포트를 낸 거죠. SMIC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온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까봐 제가 가져와서 이거에 나왔길래 12월 4일날 나왔거든요. 일주일 전에 나온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로 보내드린 종목 뭐였습니까? SPG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이번 주에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SPG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을 했죠. 크게 이제 3개의 사업 부분을 이제 2개로 바꾸고 사장단도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에 흘러 들어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로봇 사업팀이란 게 새로 생겼어요. 예전에 이제 태스크포스를 해가지고 삼성봇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에 대한 어떤 이제 특별 기획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사업팀으로 격상이 됐거든요.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SPG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유진 로봇이든 뭐 휴림 로봇이든 이런 전통적인 로봇 테마가 이제 올라가는데 일단 뭐 실적으로 보자. SPG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얘는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시가총액은 너무 싸요. SPG의 시가총액은 2,000억대거든요. 2,300억인데 영업이익이 250억이 나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제 유튜브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일찍 끝나도 여러분들 저 안 떠나실 거죠? 뭐 이제 종목이나 이런 내용들은 문자로 잘 적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상황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 대바이 다음에 조만간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